그래서 이 CF 값이 결국은 요렇게 표현이 된다. 이걸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X분의 델타는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를 금방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CF 값은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CF는 요렇게 표현되는 건 이 대수층에서의 그 속도식으로부터 요 식이죠. 요 식으로부터 y 이꼴 델타에서의 값을 대입을 해서 요 식을 만든 다음에 요 과정을 거쳐서 CF는 0.02 곱하기 R이 델타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라는 걸 구했었고요. 좌변에 대해서는. 우변에 대해서는 요 세타를 원래 데퍼니션에 의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 정확한 캐피탈 U분의 U 프로파일을 속도 프로파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7분의 1 법칙으로 가정을 해서 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면 세타는 72분의 7 델타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역시 요 값에다가 대입을 CF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고요. 세타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는 식이 나왔죠? 그 식으로부터 x분의 델타를 구했고요. 다시 요 식으로 되돌아가서 CF 이꼴 요 값이라는 그 관계로부터 CF 이꼴 요 값이라는 관계로부터 그리고 dx분의 d 세타가 dx분의 d 델타가 요렇게 표현 그러니까 dx분의 d 델타하고 x분의 델타하고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죠? 똑같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식으로부터 dx분의 d 델타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을 우리가 CF와 레이놀스 넘버 x에 대한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이 청류에서는 뭐 30페이지쯤 보면은 이제 나올 텐데요. 청류에서는 루트 레이놀스 넘버에 반비례했었어요. CF 값이. 근데 이 난류에서는 이 CF 값이 레이놀스 넘버 7분의 1승에 반비례를 합니다. 요 파워 값이 7분의 1이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떠냐 하면은 디펜던시가 큰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의 변화에 따라서 CF가 급격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워 7분의 1 자리에 있는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떠냐 하면은 영향이 작은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 그러니까 레이놀스 넘버 7분의 1승에 반비례를 한다는 이야기는 변화가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지수가 작아져서 제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레이놀스 넘버와 CF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표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파워가 크면 클수록 어떠냐면은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기 제곱이 들어있어요. 그럼 레이놀스 넘버가 2배가 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7분의 1승이 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CF가 작아지긴 하죠. 근데 그 작아지는 속도가 작다는 이야기. 완만하게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무차원으로 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차원 있는 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CF하고 월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CF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놀스 넘버는 누분의 U 곱하기 X라는 그 데피니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요런 차원 있는 형태의 식을 요 식하고 요 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차원 없는 식이고 이건 차원이 있는 식입니다. 차원은 있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7분의 1승이 붙어 있는 이 x나 뮤에 관해서는 둔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덴시티에 대해서는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요. 캐피탈 U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받게 돼요. 대충 이야기하면 덴시티의 1승, 1승이나 7분의 1승이나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7분의 13석이나 2나 거의 비슷하죠. 7분의 14가 2니까. 그러니까 대충 U의 제곱에 비례를 해서 월 시어 스트레스가 커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 시어 스트레스를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은 x까지 0에서 x까지 이 고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힘, 즉 드래그 포스를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월 시어 스트레스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스트레스니까 월 시어 스트레스. 월 시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예요. 응력이에요. 응력은 뭐야? 단위 면적당 힘이 응력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그 면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 월 시어 스트레스가 적용되는 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드래그 포스 d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2분의 1 로유 제곱 곱하기 면적, 여기서는 면적이 B, 스페나이즈 방향의 폭이 B였죠. 그리고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X였죠. 그러니까 B 곱하기 X를 하면 이 힘을 받는 요 면적이 됩니다. 그 면적으로 드래그 포스를 무차원해 주게 되면, 무차원화 시키게 되면 CD, 즉 무차원화된 드래그 포스인 무차원 항력 계수 CD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CD. 역시 CD도 마찬가지로 레이놀스 넘버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 유동을 일으키는 작동 유체가 물이든 공기든 수온이든 오일이든 상관없이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를 알면 CD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CD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 유체의 물성치들 density, far field velocity, 작용하는 면적 그걸로 무차원화 했으니까 그걸 다시 CD에 곱해주게 되면 드래그 포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무차원한 이유죠. 자, CF 값은 레이놀스 넘버 7분의 1승분의 0.027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요건 계산해 보면 레이놀스 넘버 7분의 1승분의 0.031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F와 CD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이 있냐면은 CF의 6분의 7을 곱해주면은 CD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 날개가 있어요. 여기 비행기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비행기 날개라고 할까? 여기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CF 값이 있겠죠. 그럼 요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CF 값을 먼저 안 다음에 그게 6분의 7을 곱해주면 요 면 전체에서의 무차원 항력 계수, 즉 무차원화된 드래그 포스 CD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CD를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드래그 포스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래그 포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청유일 때는, 라미나일 때는 요 값이 얼마였던 게 기억나세요? 제 기억에는 요게 2였던 것 같아요. 2였는데 난류일 때는 그만큼 뒤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CF 값에 6분의 7만 곱해주면 CD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난류의 fully turbulent한 영역에 대한 CD에 관한, 그러니까 X분의 델타 그리고 CF 그리고 CD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 CD를 우리가 비행기를 날아가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하 넘버 1로 비행기를 날아가게 하고 싶다. 그럼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가 딱 나오죠. 그럼 그 날개가 받는 드래그 포스가 얼마인지 나오죠. 드래그 포스가 얼마인지 레이놀스 넘버 알면은 CD를 알 수 있고요. CD를 알면 드래그 포스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 비행기 날개가 계속 드래그 포스를 받게 되니까 비행기 몸통은 없다고 치고 몸통이 받는 드래그 포스도 다시 구해야 되긴 하지만
요 날개가 받는 이제 드래그 포스를 알게 되면 그 드래그 포스만큼은 추진력에서 계속 보충을 해줘야만 비행기가 정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드래그 포스보다 더 큰 추진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엑셀레이션이 되겠죠. 더 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더 빠른 속도를 갖게 되겠죠. 이제 최소한 정속 운동, 항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드래그 포스하고 같은 만큼의 추진력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포스를 결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추진력으로 비행기를 운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드래그 포스가 일단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풀리 투부런트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완전 거친 표면이다. 그러면은 이 CF나 CD 값이 레이놀스 넘버의 디펜던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 필요치 않아요. 풀리 러프하다면. 여기 완전 거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앞에까지는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은 완전 스무스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완전 스무스한 표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거칠지 않은 표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CD가 레이놀스 넘버 7분의 1승분의 0.031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CF가 뭐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야기. X분의 델타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야기. 전부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풀리 스무스한 표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풀리 스무스하지 않고 사포로 굉장히 열심히 표면을 갈아서 굉장히 거친 표면이 됐을 때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CF, CD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하고만 상관이 있냐면은 러프니스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엡실론, 즉 X 리딩 엣지로부터 거리로 무차원화한 이 러프니스 엡실론 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자 물어볼게요.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즉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요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요 전체가 아니라 가로 안의 값. 가로 안의 값이 작아지면 요게 마이너스 2.5승이니까 CF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면 거칠수록 CF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거칠면 거칠수록 CD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fully 러프한 영역에서의 CD 그리고 CF 값을 경험적으로 구한 시기예요. 이 러프니스하고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지. 레이놀즈 넘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풀리 러프한 영역에서는 레이놀즈 넘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이 CD 값, CF 값은 레이놀스 넘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풀리 러프한 영역에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 풀리 러프한 영역이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풀리 스무스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야기 안 한 유일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전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류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청유 영역도 아닌 영역이 있죠. 중간에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이 전이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틀림없이 난류긴 한데요. 난류긴 한데 난류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난류라면 이 트랜지션 영역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트랜지션 영역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레이놀즈 넘버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 했었어요. 50만은 뭐가 5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상업적인 표면, 상업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의 표면에서는 50만 정도만 되면, 그 정도 러프한 영역에서는 50만 정도가 되면 트랜지션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아주 스무스한 표면을 아주 조용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한다면, 실험을 한다면 300만 정도까지 청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트랜지션이 생기냐면은 50만에서 300만 사이에서 트랜지션이 생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 영역을 고려를 했을 때 CD 값은 만약에 트랜지션이 생기는 레이놀즈 넘버를 50만이라고 본다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요 앞에 항은 요 값이에요. 요거. 요 값을 이제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보정을 해 주는 거예요. 보정을 요 정도 해 주고, 트랜지션이 만약에 300만에서 생긴다면, 300만에서 생긴다면 요 정도를 이제 보정을 해 주는 겁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실제 CD는 요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더 많이 빼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난류에서 구한 것보다 요 식을 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난류일 때가 청류일 때보다 CD 값이 더 커요. 뒷페이지에 그림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CD가 더 큽니다. 왜 CD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 난류의 특징이 뭐냐면 믹싱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CD를 결국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한 거냐면은, 이 월시어 스트레스를 이 적분한 게 드랙 폴스가 되고, 드랙 폴스를 무차원화한 값이 C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시어 스트레스가 크면 결국 CD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난류와 청류에서의 월시어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면, 청류는 그냥 요렇게 속도 분포가 요렇게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2차 함수 비슷하게 요렇게 분포가 되잖아요. 근데 난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냐면 믹싱이 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쪽에 있는 속도가 빠른 이너시어 포스가 큰 유체 덩어리하고, 이 벽면 근처에서의 속도가 느린 이너시어 포스가 작은 유체 덩어리하고 섞인다는 이야기. 이렇게 섞인다는 이야기. 그럼 이제 이너시어 폴스가 작은, 속도가 작은 유체 덩어리가 벽면 가까이에 있을 때는 월시어 스트레스가 작을 거고요. 월시어 스트레스는 비스카시티에다가 속도 그레디언트, 속도 구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속도가 작은 놈이 벽면 근처에 있으면 속도 구배가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속도 구배가 큰 놈이, 속도가 큰 놈이, 큰 유체 덩어리가, 놈이 아니라 유체 덩어리가 이 벽면 가까이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벽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벨라시티 그레디는 엄청나게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난류일 때 월시어 스트레스, 월시어 스트레스가 청류일 때의 값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요만큼, 이 첫 번째 항이 난류일 때 값이잖아, 난류일 때가. 근데 전이 영역까지 고려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 앞부분 청류 영역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x까지 어떤 0에서부터 리딩 엣지로부터 x까지의 드랙 폴스를 이제 구한다는 거잖아요. CD가 드랙 폴스를 무차원한 값이잖아요. 그럼 요걸 떼낸 값은, 이 마이너스 요게 없어진 값은 뭐냐면 이 전체를 다 난류로 본다는 의미예요. 전체를 다. 실제로 공학적으로는 전체로 다 난류로 봐도 무방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 그래서 전체를 다 난류로 봤을 때는 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의 청유 영역을 고려를 해준다면, 청유 영역까지 고려를 해준다면 트랜지션이 50만에서 생긴다면은 요걸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0만에서 트랜지션이 생긴다면 더 많이 빼줘야 되겠죠. 청유 영역이 6배나 더 긴데요. 그래서 요 값이 아니라 요 값, 뭐 대략 6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배 정도 더 큰 값을 빼줘야 돼요. 이 청류에서는 훨씬 드랙 폴스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 결국은 CD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CD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난류에서 이 배제 두께는, 배제 두께의 데피니션은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델타 에스테리카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류에서 이 속도 프로파일은 7분의 1 법칙으로 델타 분의 y의 7분의 1승으로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적분해 주면 돼요.
요 1 마이너스 델타분의 y의 7분의 1승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럼 델타 에스테리카는 얼마가 되냐면은 8분의 1 델타가 돼요. 자, 형상계수 기억나실 건데요. 그 형상계수 H를 구하면, 캐피탈 H를 구하면, 청유경계청에서는 2.59였어요. 35페이지에 나오는데, 2.59였는데, 이 난류경계청에서의 H를 구하면, H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타에 대해서도, 세타에 대해서 어딘가 구했었는데, 여기 구했죠. 세타에 대해서도 72분의 7 델타라는 걸 구했고, 지금 이제 델타 에스테리카는 8분의 1 델타라는 걸 구했거든요. 그럼 세타분의 델타가 형상계수 H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구하면 1.3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형상계수가 얼마인지를 보면 난류경계청인지 청유경계청인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류경계청이라고 할지라도 이 H가 얼마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 fully turbulent한지, 그러니까 좀 더 믹싱이 더 잘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 2.6에 가까운, 그러니까 좀 H가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세타에 비해서 델타 에스테리카가 크다는 의미니까요. 비교적 완만한 이 벨라시티 프로파일을 가진다는, 급격하게 변하는 벨라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면 H 값이 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형상 자체를 이 H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레이놀스 넘버와 CD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CD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fully rough한 경우, 요게 이제 요 선들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위로 갈수록 더 러프한 거예요. 이 데피니션을 보면 엡실론 분의 캐피탈 L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즉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더 작은 값을 가져요. 엡실론 분의 캐피탈 L이란 값은. 그러니까 200은 2000보다 10배 더 러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CD 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걸 나타낸 식이 뭐였다고요? 요 식이었어요. 레이놀스 넘버하고는 상관없는 식. 러프니스하고만 상관이 있는 식.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입니다. 풀리 러프한 경우. 풀리 러프한. 그러니까 이 러프니스에 따라서 러프 엡실론 분의 x가 엡실론 분의 혹은 엡실론 분의 x가 300이냐 500이냐 1000이냐에 따라서 풀리 러프하다고 볼 수 있는 시작되는 레이놀스 넘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되는 그 레이놀스 넘버 이후에서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풀리 러프하지 않아요. 레이놀스 넘버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점선의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풀리 러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레이놀스 넘버에서는 예를 들어서 레이놀스 넘버가 100만이다. 100만이면은 러프니스가 엡실론 분의 x가 2000일 때는 풀리 러프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엡실론 분의 x가 1000 이하일 때는 풀리 러프한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도 풀리 러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풀리 러프하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생긴 건 이래요. 트랜지션이 빨리 생기면 이렇게 50만에서부터 여기 50만인가 봐요. 50만에서부터 트랜지션이 생깁니다. 트랜지션이 생겨서 난류가 되면 CD 값이 이렇게 훨씬 더 커지게 돼요. CD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트랜지션이 어디서 생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요 영역에서는, 요 레이놀즈 넘버에서는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생기는 영역은 요렇게 표현을 해요. 요렇게. 그래서 그때 요 선을 나타내는 그 CD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식,
이케이션 7-49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러니까 요게 요 위의 식이 트랜지션이 50만에서 생길 때의 곡선이 되는 거고요. 요 아래 식이 뭐냐면 300만에서 이 트랜지션이 생길 때의 곡선이 됩니다. 곡선이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청유 영역까지 감안한 CD 값은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요 선이 뭐냐면 fully 스무스할 때의 난류 그러니까 요 트랜지션을 나타낸 식 중에 요 첫 번째 항, 요 항이 그대로 fully 스무스한 fully 스무스했을 때 난류 벽면에서의 CD 값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제일 아래쪽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1.3이라고 하는 이 청유 영역에서의 CD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청유일 때하고 난류일 때 이렇게 완전히 다른 CD 값을 갖게 돼요. 언제 더 CD가 커지게 돼요? 같은 레이놀즈 넘버에서는 언제 CD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난류일 때의 CD가 더 크게 됩니다. 같은 레이놀즈 넘버 100만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이 값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랜지션이 50만이었을 때는 요 곡선을 따라서 트랜지션이 생기지만 그때는 요 CD 값을 요 CD를 나타내는 식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300만의 트랜지션이 생긴다고 그러면 요 식을 적용을 해야만 C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응용의 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예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4번인데요. 자, 이 어떤 하이드로포일이냐면은 길이는 35cm예요. 35cm. 그리고 스페나이즈 방향으로는 1.8m예요. 1.8m.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 이렇게 긴 비행기 날개가 되겠죠. 비행기가 아니네. seawater flow니까 수중익선 뭐 이런 게 됩니다. 수중익선 미안해요. 수중익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중 날개지, 수중 날개. 35cm. 리딩 엣지로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는 35cm고요. 이 스페나이즈 방향으로는 1.8m를 가진 수중익입니다. 수중익.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면은 12m/s로 움직이고 덴시티는 1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물었냐면은 플레이트의 끝에서 즉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바운드리 레이어 thickness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고요. 두 번째, 터블런트 스무스 월이라면 그럼 CD가 어떤 곡선을 따라가는지 아시겠죠? 리딩 엣지로부터 터블런트 스무스 월이 풀리 스무스하다는 이야기예요. 스무스한 월이라면은 바운드리 레이어 thickness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라미나 터블런트 바운드리 레이어 with 트랜지션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냐면은 50만에서 트랜지션이 생겼을 때는 바운드리 레이어 thickness가 어떨지. 아니 제가 잘못 이야기 드래폴스 미안. B부터는 드래폴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리딩 엣지로부터 계속 난류일 때 B는 계속 난류일 때 프릭션 드랙 폴스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트랜지션이 라미나 터블런트 트랜지션이 50만에서 생긴다면은 프릭션 드랙이 얼마일지. 그리고 트랜지션 러프니스가 0.12mm일 때 드랙 폴스가 얼마일지 그걸 이제 각각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 일단 레이놀즈 넘버 구해야 되겠죠. 모든 게 다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 구합니다. 누분의 캐피탈 U 곱하기 캐피탈 L, 저 기락지 35cm가 되겠죠? 그 각각 값을 전부 대입을 하면은 400만이 나오네. 레이놀즈 넘버가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난류로 진행이 된 상태예요. 난류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류 상태에서 X분의 델타를 나타낸 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레이놀즈 넘버 7분의 1승분의 0.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분의 델타가. 그래서 X분의 델타를 구하면 레이놀즈 넘버의 7분의 1성. 레이놀즈 넘버가 400만이었죠. 400만의 7분의 1성분의 0.16. 그럼 X분의 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분의 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요 레이놀즈 넘버의 7분의 1승분의 0.16을 구하면 그 값이 0.0182가 됩니다. 근데 L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35cm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5cm를 L 자리에 딱 대입을 하면 델타가 6.37m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랙 폴스 구할 차례죠. 어떤 드랙 폴스냐면은 처음부터 난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난류라면 드랙 폴스가 어떻게 될 거냐? 처음부터 난류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면 스무스한 월이고, 처음부터 난류 이 트랜지션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요. 요 식이에요. 레이놀즈 넘버의 7분의 1승에 0.031. 요 식입니다. 그래서 CD 값을 구하면 레이놀즈 넘버 7분의 1승분의 0.031. 그렇죠? 그 식입니다. 이렇게 값을 구하면 CD 값이 0.00 353이 돼요. 요거 뭐 계산하는 건 계산기가 해주는 일이죠. 그럼 드랙 폴스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CD를 구할 때 드랙 폴스를 2분의 1 로유제곱 곱하기 면적으로 나누어 준 게 CD니까 그 반대로 CD에다가 2분의 1 로유제곱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드랙 폴스가 되겠죠. 한쪽 면이 받는 드랙 폴스가 됩니다. 근데 그 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포일이 받는 힘이니까 양쪽이 받는 힘이니까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2가 왜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양쪽 윗면 아랫면에서 다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 면에서만 받는 건 요 2를 빼주면 한쪽 면에서 받는 드랙 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 구했고 나머지 값들 다 아는 값이니까 대입하면 드랙 폴스는 328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터블런트 하진 않죠. 처음에는 라미나에다가 트랜지션이 생겨서 터블런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난류로 봤을 때보다는 좀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 드랙 폴스도 마찬가지로 이 328N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했는데 작은 값이 아니라 더 큰 값이 나왔다면 당연히 엔지니어로서 자랑스러운 기계공학자로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수학이 주는 식만 믿고 그걸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50만에 생겼고 레이놀즈 넘버가 400만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식이 있죠. 요 식입니다. 요 식. 트랜지션이 50만에서 생겼을 때 CD를 구하는 식은 요 식이죠. 난류 처음부터 난류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항이고요. 거기다가 첫 부분에서는 이 청류기 때문에 그리고 트랜지션이 생기는 동안에도 풀리 터블런트한 것보다는 CD가 드랙 폴스가 작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빼준 게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주게 되면 빼줬죠 이렇게. 요 값에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요걸 빼주는 거예요. 앞에 청유인 부분하고 트랜지션이 생기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게 되면 CD가 물론 빼주니까 더 작겠죠. 0.00353보다 작게 됩니다. 0.00317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CD는 무차원화된 드랙 폴스이기 때문에 차원이 있는 드랙 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294N이 나오게 돼요. 295N이 나오게 돼요. 이것보다 조금 작죠? 근데 이거 보면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무시해도 되겠구나. 앞에 50만에서 트랜지션이 생겼으면 400만이 되면 앞에 50만 정도까지는 무시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차이 안 나? 10%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무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뭐냐면 이 러프한 월, 엡실론이 0.12mm인 러프한 월에서 드랙 포스가 어떨 거냐 하는 걸 물었어요. 그럼 이 엡실론이 여기 우리 표를 보면 엡실론분의 L이 주어져 있죠. 지금까지 했던 건 전부 풀리 스무스하다고 본 경우들이에요. 트랜지션이 생기든 어쨌든 전부 풀리 스무스하다고 본 그런 경우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다르죠. 러프한 경우에요. 그리고 엡실론이 0.12m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엡실론분의 L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구하면 2917이 됩니다. 엡실론분의 L이 2917이고 레이놀즈 넘버가 4000이라면 2917이면 여기와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가 됩니다. 2917이면 여기에 훨씬 더 가깝겠죠. 레이놀즈 넘버가 400만이면 어딘가 요 정도 풀리 러프한 영역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풀리 러프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풀리 러프한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충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엡실론분의 L이 거의 3000 정도 되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400만 정도 되니까 3000 정도 되니까 400만이면은 뭐 요 정도 아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리 러프한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풀리 러프한 영역이라면 CD 값을 어떤 식으로부터 구하냐면 요 식으로부터 구하죠. 레이놀스 넘버 이제 필요 없어요. 엡실론분의 X 혹은 엡실론분의 L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CD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CD를 구하면 지금까지 풀리 스무스하다고 봤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CD가 어디 갔어? CD가 0.003, 0. 여기는 얼마였지? 0.003, 0.0035, 0.0032 요 정도였는데 그 2배가 돼요. 뭐 트랜지션이 생겼니 안 생겼니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이 러프한 영역에서는 CD가 2배 크다는 이야기. 얘보다. 얘보다 2배가 커요. 그러니까 드랙 폴스도 당연히 얘보다 2배가 크겠죠. 이게 300이었으니까 한 600 정도 되겠죠.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러프니스가 이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중요해요.